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 미국 대선은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니까 징검다리 한 텀 띄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정부를 이어받는 형태로는 거의 100년 만에 거의 처음이라 할 정도로 특이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백악관에 다시 입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우리 선거 예측에 대해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뜯어보니까 트럼프가 완전 압승을 했죠.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국 이제 초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이 제일 많았던 펜실베니아도 무난하게 이겼고 그 밖에 6개 경합주 전체에서 트럼프 득표율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선거 투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 해리스를 통해서 다음에 행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들이 있었고, 그 반면에 트럼프는 확실하게 이제 의사를 표명하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트럼프를 찍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민자들도 트럼프를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이제는 오히려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들어오면 내가 가진 특권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나 또 넘어오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어떤 배타적인 그런 결과를 띠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이나 유색인종조차도 미국에 정착한 유색인종들도 트럼프를 찍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뭘까? 일단은 키움증권, 아까는 키움증권, DS증권이었고 키움증권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했어요. 미국 상원도. 그 다음에 하원도 공화당이 좀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상하원과 행정부까지 다 휩쓴 것을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 뭐 트리플 레드, 뭐 레드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화당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 트럼프 1, 2기 2016년 이후 동안에도 사실 그때도 이제 그 공화당이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레드 수입이 나타났었고,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는 상황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2016년과 2024년도가. 근데 그때와 다른 건 뭐냐면 2016년도는 일기였고 재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 없이 정말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어떤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 중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까지 다 장악을 거의 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이내믹한 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뭐 경기부양책을 도입을 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걸 통해서 미국 경기를 많이 부양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미국 증시도 트럼프 일기 때도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 호감이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2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금의 미국의 경기는 AI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럼 AI 반도체를 잘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쪽은 미국이 아직까지 약해요. 지금 뭐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 또 메모리 쪽은 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대만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나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 이제 건설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면서 또 추가적인 리쇼어링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결국 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AI 반도체,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겠죠. 특히 가성비가 잘 나오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거다. 그 트럼프는 원전에 대한 규제를 살펴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제도 완화 이런 것들 통해서 증시가 좀더 활용될 수 있는 여건들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도 어쨌든 간에 인하를 좀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확장 정책 있고, 또 법인세 낮추고, 또 원전 발전시키려 하고, 또 국경 봉쇄 통해서 또 이민자 막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다시 추진이 된다면 경기는 미국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금리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미국은 결국 이제 이 강력한 국경 봉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민자들을 못 막겠다는 건데 이민자들이 막으면 결국 이 노동에 대한 이 캐파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까지 포함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네들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만든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 또 법인세 인하 통해서 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CPI, PPI 비롯한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즉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미국은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제3국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 내일과 모레죠. FOMC가 열리게 될 텐데 해리스였으면 사실 무난하게 금리를 0.25로 내리고 또 10월에 0.25 내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정적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금리를 결국 올려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FOMC 파월 의장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다음 달에도 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약간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고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다소 둔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 그래도 K바이오가 정말 테마성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어쨌든 추세적인 움직임이긴 하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 그 긍정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나 수혜주들이 오히려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 저가에 왔을 때 제약바이오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떤 결국 업종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삼성 KPMG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조선과 건설, 방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 이 트럼프 이 트럼프 수혜주는요. 미국입니다. 그냥 미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나스닥을 하시고 다우를 하셔야 돼요. S&P를 하셔야 돼요. 미국을 가야 됩니다. 미국을 가야 돼요. 트럼프 수혜주는 우리나라에서 찾지 마시고 미국에서 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경기 활용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정책을 펼치면 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는 주변국들이 입죠. 우리나라가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수입을 입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방산, 뭐 건설, 뭐 제약바이오 수입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수혜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미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이제 꼽자면 조선과 건설. 왜냐면 조선은 사실 미국이 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조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고 오늘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에 좀 기대가 크다,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또 그런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은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강력한 또 어,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좀 봐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주죠.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나 또 건설 기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건설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들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얘기 했었지만 이제 LNG나 LPG에 대한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전통적인 가스나 화석 연료를 이제 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LPG,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안보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선 섹터가 결국 안보 섹터하고도 결부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IRA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IRA를 실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IRA가 지금 이제 공화당 텃밭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완전히 이제 정책을 막 엎을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이런 IRA라는 것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은 있겠지만 완전 폐지 이런 거는 오히려 현지 그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사실 예측 불허잖아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나 자동차 이쪽은 조금 약간의 이제 그 리스크가 충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조금 경계될 필요는 있겠다. 다만 2차 전지도 어느 바닥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또 자리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막 뭐
미처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국선주의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미국 중심의 정책, 이 실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관련주를 잡아야지. 미국의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전 관련주, 또 뭐 오클로라든지 또 SMR이라든지 또 에너지 쪽에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관련주를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꼽자면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공이 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또 전기차, 우주 쪽에도 관심이 많지만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 FSD 이런 로봇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주, 로봇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실제로 로봇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 2.0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참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않았는데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이 발빠르게 정말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을 또 발굴해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면서 좋은 종목과 산업들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